사우나 뺨치는 열대기후 때도 살아남고 냉장고를 넘어서는 빙하기 때도 버텨내고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개박살이 나도 3억 년 이상을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생명체는 머리가 잘려도 일주일 이상은 죽지 않고 손상된 신체도 피콜로처럼 재생이 가능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주에서도 번식이 가능하고 몸무게 900배에 해당하는 압력도 버티고 독성 물질에도 끄떡없고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엉부스 선정 사람들이 싫어하는 생명체 1위 바선생님. 도대체 바센새는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걸까? 이 바센새가 멸종하는 날이 오기는 할까? 이거 나중에 인간이 멸종하고 나서 바센새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번 시간엔 바선생의 생존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3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석탄기의 지구. 지구에는 나무가 처음으로 육지에 등장해서 대규모 산림이 형성됩니다. 덕분에 지구 대기 중엔 산소 농도가 대폭 증가하고 기온까지 높아지면서 곤충이 살기 딱 좋은 날씨가 됩니다. 덕분에 곤충들은 점점 거대화되고 그 수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웹툰 하이브처럼 거대 곤충들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 지구에 바센새가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 물론 이 고생대에 나타난 바센새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이랑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곤충들만 번성한 게 아니라 양서류처럼 곤충을 잡아먹는 다른 생물들도 함께 번성했거든요. 원래 생태계라는 게 그렇죠. 한 종이 번성하게 되면은 그 종을 잡아먹는 포식자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가문의 시초는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요로코롬, 무서운 생김새로 진화합니다. 마치 무슨 날개만 없지 드래곤처럼 생겼죠. 당시 바가문의 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 석탄기 지층에서 나온 바선생 핏줄의 화석만 800여 종, 화석으로 밝혀진 당시 곤충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곤충들의 절반 가까이가 바센새들이었던 거죠. 그 당시 바센새들은 최초로 나무를 소화시켜 먹고 살면서 미래의 석탄이 될 자원들을 다 먹어치우는 민폐짓거리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석탄기 때 고대 바선생들은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선생의 리즈 시절. 바선생의 식량은 풍족했고 딱히 바선생을 잡아먹는 포식자라고 할 녀석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바선생의 리즈 시절은 현재 발견되는 화석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과학자들은 단 한 지점에서 한꺼번에 1900마리 이상의 바선생 화석을 발견한 적도 있고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초거대 바선생의 화석도 발굴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바선생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구 생명체의 무려 96%나 몰살돼 버리는 3차 대멸종, 그리고 연이어서 75%의 종이 몰살된 4차 대멸종까지 찾아온 거죠. 이 3차 대멸종하고 4차 대멸종은 제가 얼마 전에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3차 대멸종 그리고 4차 대멸종 때 이때 지구는 정말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 났습니다. 화산은 폭발하고 빙하기가 오고 대기에는 메탄가스가 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대륙이 갈라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미친 생존력의 소유자 바센새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존왕 바선생께서는 다른 곤충들이 전부 멸종해가던 와중에 진화를 선택합니다. 고대 바선생의 몸에는 거의 몸 길이만한 산란관이 있었습니다. 이 산란관을 갖다가 나무 껍데기 안에 박아놓고는 알을 낳았는데 한 번에 알을 하나씩밖에 못 낳았고 한 번 낳았던 알은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손의 번식에는 불리했을 겁니다. 자손의 생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선생께서는 이 산란관을 버리고 알집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진화합니다. 덕분에 바선생의 자손들은 생존력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또 고대 바선생은 여러가지 대멸종을 거치면서 사마귀, 흰개미 등등으로 갈라지면서 진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니까 여러가지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퀴벌레랑 사마귀랑 흰개미랑 조상이 똑같은 고대 바선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흰개미 쪽은 개미처럼 사회를 이루어 살고 계급도 있고, 사마귀는 완전히 육식에다가 쏠풀만 하는 놈이고, 바선생은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인데, 이렇게 세 놈이 고대 바선생의 후손들이라니. 정말 생물들의 진화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 자, 석탄기 때 바선생부터 백악기 때 바선생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석탄기 때 바선생은 지금 우리가 알던 모습이랑 많이 달랐는데, 두 번의 대멸종을 거치면서 사마귀, 흰개미, 그리고 바선생으로 분화됐고, 백악기 때 와서야 현재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찐 바선생이 등장하게 됐다. 자, 그럼 바로 백악기 때 바선생을 살펴볼 건데, 당시 공룡들이 지배하던 백악기 때도 대량 멸종이 일어납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 생명체 70% 이상이 골로 가버린 KPG 멸종이죠. 자, 이때도 바선생은 전 지구 생명체가 다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생존합니다. 마치 바선생께서는 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바선생은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는데, 3억 5천만 년 전에 나타난 바선생은 3번의 대량절멸 때 존버하고 생존했고, 인류가 번성한 지금까지도 바선생은 인류와 함께 같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가문의 아종은 무려 4천여 종. 야, 진짜로 이 정도면은 인간계 최강의 생존왕 베어 그릴스마저도 뺨싸대기 후려맞고 울고 갈 정도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선생의 생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바선생은 아무거나 잘 먹죠. 여러 개체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동료들의 사체나 배설물도 먹고, 사람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다 먹습니다. 당연히 쓰레기도 먹죠. 정말로 먹을 게 떨어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먹고 2주 3주 정도는 끄떡없이 버틴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선생은 잘 죽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잘려도 일주일은 살아있는 좀비 같은 미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아니, 어떻게 목이 잘렸는데 살아있어? 이게 말이 돼? 바선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 활동은 거의 다 뇌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머리가 없으면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선생의 경우에는 온몸에 신경 다발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나 신경 반사 같은 경우 뇌가 아니라 몸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뇌가 없어도 생명을 지속하는 게 가능하죠. 또 만약에 바선생의 머리가 아니라 다리 같은 부위가 잘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바선생은 다리가 잘려 나가도 재생이 가능하죠. 또 바선생은 엔간한 독에는 내성까지 있습니다. 바선생의 몸에서는 세균에 대한 저항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바선생은 몸의 온갖 잡균을 가지고도 멀쩡히 살아가죠. 아니, 근데 웃긴 거는 쥐만 독저항 만렙 찍어놓고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들한테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옮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 없는 바선생이죠. 또 바선생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도 미쳤습니다. 특히 번식력이 엄청난데요. 일단 얘네가 교미를 어떻게 하나 보죠. 암컷 바선생은 수컷의 정액을 갖다가 몸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저장해도 암컷은 평생 동안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교미는 필요가 없을 정도죠. 또 바선생은 자손을 지키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선생은 알집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끝까지 보호하는데요. 만약에 암컷 바선생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알이라도 끝내 낳고 죽습니다. 자, 이렇게 암컷 바선생은 죽고 만약에 알은 멀쩡하다면은 그 알에서 나온 새끼들은 죽어버린 바선생의 몸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얻죠. 그렇게 성충이 되겠죠. 또 어떤 바선생 종은 새끼가 부화하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육아도 해준다고 하네요. 자, 이 번식력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는 얘기도 하나 있거든요.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무인 우주선 포토M에다가 바선생을 태워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절반의 바선생은 사망했는데, 이 중에 나데즈다라는 바선생, 한국말로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선생은 우주에서의 12일 동안 임신도 했고 33마리의 새끼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주 환경이 정말 미쳤었거든요. 우주 방사능에 극심한 온도 변화에 무중력 상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환경에서도 바 선생은 자손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야, 정말 과연 생존의 귀재죠. 바 선생의 생존력엔 유전자도 한몫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질바키라는 바 선생은 대략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곤충 중에서는 가장 많은 축이고, 그리고 2만 개의 유전자라는 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들 중에서는 음식 냄새를 맡고 먹이 찾는 능력을 높여주는 유전자도 있었고, 독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걸 바로 해독시켜주는 그런 소화 유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 선생이 진짜 아무거나 다 잘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또 바 선생은 포식자의 눈도 잘 피합니다. 이거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데, 바 선생의 꼬리 한쪽에는 진동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고 정말 미세한 진동도 느낄 수 있어서 이 진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울리는 순간 포식자가 있는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로 도망간다고 하네요. 또 바 선생은 미끈한 몸을 이용해서 포식자에게 걸리자마자 좁은 틈새를 찾아서 숨어 버리는데, 이 틈은 자기 몸보다 훨씬 좁아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 선생 몸의 3분의 1만 돼도 어떻게든 숨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바 선생은 완전히 생존에 특화된 여러 능력으로 극지방이나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어느 곳이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 선생은 5개 과에 4,000종 이상. 기본적으로 바 선생들은 생존 특화 능력 테크트리만 오지게 찍어가지고 이렇게나 다양한 환경에서 전 지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물체긴 하죠. 자, 하지만 역시나 우리 인간들에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죠. 얘네들은 너무 많은 병균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너무 못생겼죠? 그런데 바 선생만큼이나 너무 혐오스럽고 짜증나는 생명체가 있었으니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모기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